새를 보러 와요 새 보라 같이 새를 봐요 새 보라 함께 새를 봐요 새 보라 새 보라. 안녕하세요. 새를 보는 라디오 새보라입니다. 저는 혜연. 저는 도리입니다. 우와. 소개해드릴 새들에 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네. 저희는 이번에 겨울이 아직 안 갔어요. 왜냐면 겨울 철새들은 아직 안 갔거든요. 네, 제법 그래도 남아있는 애들이 오래 남아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빌어서 마지막 겨울 철새 마지막 편으로 참새목 되새과의 콩새와 미라부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되새과는 새보라에서 여러 번 다룬 적이 있는데 이 되새과의 주된 특징은 잘 먹는다라는 점입니다. 이 씨앗을 부숴먹기 위한 부리가 잘 발달을 해서 부리가 큰 애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리가 큰 콩새와 미라부리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콩새는 역시 머리가 크고 부리가 두껍습니다. 머리가 커요? 네. 머리가 크다는 큰데 느낌은 못 들었는데. 다른 그러니까 뭐 뱁새나 박새 같은 걸 생각하면 몸에 비해서 머리가 작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몸에 비해 콩새는 머리가 작다. 그 목이 두꺼워요. 아, 그래서 그 머리랑 몸의 연결이 되게 자연스럽게 일자로 뻗어나가는. 근데 어떤 딱새나 이런 거 보면 머리는 째만한데 몸이 한 바가지 이렇게 될 때가 있잖아요. 털이 이렇게 떴을 때는. 근데 콩새는 그러지 않고 항상 균일한 것 그쵸? 같아. 그런 게 머리가 크기 때문에 아, 나오는. 그래요? 아닌 것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다른 새들은 딱 그 경계가 있거든요. 목에서 딱 터지는. 근데 박새도 콩새는 별로 없지 않아? 그쵸. 근데 털이 쩌면은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사실 콩새는... 머리가 작았다. 근데 콩새는 정말 절대 그런 사진이 없는. 항상 사시사철 균일한 모습을 보여주는 자기 관리의 대가처럼 약간. 네, 그렇습니다. 콩새의 몸 길이는 18cm입니다. 생김새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수수하다면은 수수하고 색깔이 많다면 많은. 많지. 근데 색깔이 많은데 좀 채도가 낮고 명도도 낮아요. 그래서 색깔이 여러 가지지만 별로 화려하게는 안 보이는 그런 타입입니다. 그리고 여름깃과 겨울깃이 살짝 다르더라고요. 근데 겨울깃밖에 거의 네, 못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크게 다르지 않아요, 어차피. 그래서 아울러서 설명드리자면 몸은 갈색이에요. 네. 배도 옅은 갈색이에요. 근데 저희가 원래 설명을 드릴 때 몸은 갈색이어도 배는 대부분 하얀 배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콩새는 배도 옅은 갈색입니다. 그 날개는 갈색, 흰색, 검은색 이렇게 색이 섞여서 나타나고 머리가 이제 밤색인데 주황빛 갈색이에요. 밤색이에요, 그게? 네. 근데 그 조명에 따라서 약간 잿빛, 회색, 빛 갈색 이렇게 보이고 주황빛 갈색 보이는? 밤색은 약간 젓갈색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명도가 색깔? 높아지. 명도가 높아지. 그래서 그게 완전히 갈색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주황빛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뒷덜미랑 목덜미 부분은 회색입니다. 근데 이제 포인트, 콩새의 인상을 결정하는 포인트는 눈 앞에서부터 부리 아래까지 턱받이처럼 이어지는 검은색 무늬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 머리 부분? 눈물샘 있는 인간으로 치면 눈물샘 있는 부분도 코까지 이어져가지고 입 아래까지 턱 밑에까지 검은색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얼굴의 앞쪽 부분이 검은 것이죠. 그리고 또 눈이 잿빛 갈색이에요. 홍채가. 그리고 부리가 맞아. 부리가 분홍빛 회색인데 이 부리가 광이 막 번쩍번쩍 나요. 쇠처럼. 그래서 이거를 종합을 해보면 이 눈도 밝은 색이고 부리 광이 나고 또 얼굴 앞에 까만색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로봇 같은 이미지가 노출된다. 로봇 같은 것 같긴 해. 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면 진짜 로봇 같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뭐를 먹고 있으니까 생물 같은 느낌이 느껴져.
아니 그 부리가 실제로 봤을 때는 막 그렇게 로봇 네, 같아 보이지 광이 않아. 안 났는데 그 사진에선 정말 광이 나요. 메탈릭 불이에요. 아, 근데 새를 로봇으로 만든다면은 약간 사람들이 이렇게 구현을 할 것 같긴 해. 왜 근데 눈동자를 부리가 너무 크지 시꺼멓게 안 않아요? 만들 것 같아. 그냥 일반적인 새보다는 부리가 큰 느낌. 그러니까 어색한 새라고 해야 되나? 약간 생긴 게 콩새는 미안하지만. 뚜둑뚜둑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보면 귀엽게 짭짭대는 모습. 맞아요. 항상 뭘 먹고 있는. 색깔 설명할 때마다 먹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만날 때마다 먹고 있어. 나무에 서서 먹거나 바닥에서 먹거나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친구들은. 이 친구들은 유럽과 아시아의 온대 기후 지역에 서식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흔한 겨울 철새고 숲에도 살고 공원에도 살고 먹을 게 많이 있는 곳이면은 어디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흔한데 은근 잘 안 보인단 말이죠. 제가 검색을 했을 때는 샤이 스페시스라고 진짜? 나오더라고요. 수줍음이 많아요? 네, 근데 수줍음은 너무 인간적인 관점인 것 경계를 같고, 많이 네, 해요? 경계를 많이 하나 봐요. 그만큼 흔한데 한 마리씩 또 다닐 때도 있고 관찰하기가 은근히 어려운. 때로 다니는 거 네. 거의 못 본 것 같아. 콩새가 어디에 나온다 이런 거는 거의 없고 그냥 정원에 가면 있을걸? 이랬는데 없으면 없는 거고. 우연히 만날 때가 많은 것 같아. 우연히밖에 못 만나는. 그게 샤이 스피시스인 게 주로 나무의 높은 가지야 그냥 있는데요. 특히 번식기에는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높은 가지에 하루 종일 있다가 먹을 때나 물 마실 때만 좀 밑에 가지로 내려오거나 땅바닥으로 내려와요. 주워 먹고 이러니까. 그때만 우리가 관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먹을 때만 봤다라는, 볼 때마다 먹었다라는 것은 먹을 때만 봤다라는 그런 점인 거죠. 그리고 콩새가 안 먹을 때는 우리가 볼 수가 없었던 건가 봐요. 그런가 봐요. 그래서 콩새가 생각보다 경계가 심한 종이었구나. 저는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순둥한 애인 줄 알았는데. 그러게. 땅에서는 깡총깡총 뛰어다니고 작은 소음에도 빨리 날아간다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콩새를 보셨을 때 땅에서 행복하게 먹고 있는 콩새를 방해하지 말아라. 네, 방해하면 바로 날아가기 때문에 멀리서 저 콩새한테는 그게 스트레스인 거죠. 두려움에 떨면서 이제 행복하게 먹다가 뭐야. 맞아. 먹는 점심시간인데 이제 누가 와가지고 너 비켜라 하면 이제 슬프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관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리를 설명드리자면 콩새 어떻게 우는지 아시나요? 아니요. 중얼거림이라고 돼 있었어요. 진짜? 공식적으로? 위키피디아에 중얼거림이라고. 중얼거린다 이렇게 돼 있어. 주로 중얼거린다. 뭐라고 중얼거려? 그러니까 소리를 들어보시면 찌찌찌찌 이런 소리를 내는데 이런 쬐꼬만 소리를 되게 균일하게 계속 같은 소리를 낸다기보다는 막 이런 식으로 그냥 크지 않고 그냥 계속 이렇게 속삭이듯이 몇 개를 말해요. 근데 그게 패턴이 있진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말할까 저렇게 말할까 이런 느낌. 웃기죠? 그리고 전 이게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그 큰 머리랑 두꺼운 목을 가졌잖아요. 근데 울 때는 입을 이렇게 벌리는데도 소리는 쭉쭉쭉 이런단 말이에요. 귀여워. 그게 너무 귀여워요. 그 머리 큰 애가 입을 벌리고 쭉쭉쭉 이런 소리를 낸다는 것이. 원래 머리가 크면 약간 애기 같은 그런 거 느낌 아시죠? 아니요. 애기는 머리가 크잖아요. 콩새가 애기 관상은 아닌데. 로봇 애기. 베이비 로봇. 자라지 않는 로봇. 근데 저는 그 영상을 보면은 그 콩새가 콩새 소리라고 쳤나 제가? 아무튼 그 영상을 봤는데 깃털 정리를 엄청나게 하고 있었어요. 깔끔한 스타일이구만.
근데 막 그 날개가 큰 날개가 있고 쬐끄만 날개가 있거든요. 그 날개를 막 까막 날개, 조그만 까막 날개를 막 펼쳤다 접었다 하면서 부리를 옆구리에 넣었다, 목에 넣었다 이렇게 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몸이 엄청 부풀부풀해지잖아요. 정리를 하면은 그게 정말 귀여운 거예요. 그걸 보면 정말 로봇이라는 생각이 절대 안 들거든요. 그치, 실제로 보면은 로봇이라는 생각 하나도 안 들고 그치. 콩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생각 안 드는 거예요. 콩새는 근데 아까 혜연님이 말씀하셨지만 우연히 만날 때가 많아서 더 기쁜 것 같아, 만나면. 반가운 느낌? 왜냐면은 나는 뭐 다른 새를 목표로 왔어 이럴 경우인데 어머 콩새가 또 지나가네. 맞아. 이러면 어머 오늘 나 콩새 볼 줄 몰랐는데 오랜만에 봐서. 항상 오랜만이야 콩새는. 맨날 어제 보거나 못하는. 그렇지 않고 오랜만에 콩새를 봤어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신 적 있어요? 최근? 콩새 봤던 거는 기억나는 거는 5년 전에 제주도에서. 5년 전? 제주도에서 또 콩새를 보셨네요. 네, 숙소 옆에서 나무 예상치 못한 한 몇 마리 좀 여러 마리 앉아 있더라고요. 맞아. 무리를 짓기도 한대요. 짓겠지. 네, 무리를 좀 특히 겨울에 무리를 지어서 먹기도 한다는데 전 주로 무리로는 못 봤어요. 자주 봐요? 자주 못 보죠. 언제 봤어요? 공원에서 본 것 같은데 그래도 몇 개월 전이었던 것 같은데. 너 최근에 봤나? 오히려 막 너무 울창한 숲에서는 안 보여?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막 너무 위에 있는 거 아닐까? 창경궁 이런 데 가면은 그런데 좀 조성된 정원. 그리고 좀 낮은 관목도 좀 있고. 맞아. 창경궁에서 몇 번 본 것 같아요. 거기 약간 갈 때마다 있었던 느낌. 콩새 보려면 창경궁 추천드립니다. 그 백송 앞에서 전 봤어요. 아 진짜? 네. 그 바닥에서? 원앙 있던 알지. 호수 가장자리로 있는데. 백송이 있잖아요. 거기 예쁜데. 백송 근처에서 봤어요. 구체적인 최근에 본 게 제가 기억이 안 나네. 콩새는 최근에 안 봤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안 봤나 봐요. 어떡해. 이제 간다 콩새. 콩새? 벌써 가나요? 제주도에는 1년 내내 있지 않아요? 그런가요? 제주도에 그래 좀 오래 있을 거예요. 서울보다는. 콩새가 뭐를 먹고 사는지 아시나요? 콩. 아니에요? 콩이 근데 어떤 콩이냐? 야생에 생각해보면 콩이 그렇게 우리가 먹는 강낭콩 같은 거 크지가 야생에서 않잖아요. 자라요? 그러니까 콩류는 자라긴 자라는데 그렇게 알이 큰 콩이 그래요? 쉽게 자라진 않아요. 완두콩은요? 자라긴 자라겠죠. 근데 한국에 완두콩이 아니면 누가 키우는 거를 훔쳐먹나? 근데 콩이 주된 음식이라고 나오진 않더라고요. 근데 왜 이름이 콩새예요? 콩을 먹긴 먹으니까 그랬나 봐요. 아니면 우리 밭에 콩새가 먹었다던가. 훔쳐먹었어. 다른 것도 먹었지만 그런 사건이 콩은 좀 중요했던 키우지 거 아닐까? 사람들이. 키우라고 하는 거야? 아니면 좀 키우니까 아니요, 이런 좀 거야? 키우니까. 명령하지. 아니에요. 좀 키워 콩새를 위해서 이런 거죠. 이미 잘 키우고 계세요. 많은 한국 농부분들이. 콩새는 주로 과일 씨앗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콩도 과일이에요? 과일? 제가 생각하는 과일은 과수에 열려야 그러니까 약간 나무에 열려야 과일인데 딸기는 그럼 아니에요? 콩은 나무도 있지만 주로 초본이 많죠. 풀 같은 거. 딸기는 아니에요? 딸기? 딸기가 과일. 딸기가 과일이냐고요? 네. 딸기 과일인가? 딸기 나무에서 안 자라잖아요. 그렇죠. 딸기 과일이라고 하니까 과일이겠죠? 근데 채소라고 하면 또 채소 아니에요? 근데 과수는 아니다. 과일 코너 가면 있던데. 그렇죠. 채소 코너, 과일 코너 따로 있지 않아요? 따로 있어요. 그냥 그 냉장고에서 김 밑에 있으면 채소 아니야. 큰데 가면 채소 코너 있어. 실온에 있으면 팽이버섯 깻잎 모여있는 코너 있어요. 버섯은 그럼 채소냐고요? 채소 곰팡이에요? 버섯은 균류잖아요. 균 코너 이렇게 만들어야 돼. 진짜 나무도 버섯 안 사 먹을 그 마트에서는. 유럽에서는 체리나 자두의 씨앗을 부숴서 먹는다는 게 주된 진짜? 그건가 봐요. 근데 부숴서?
근데 그 체리나 자두 열매 씨앗을 생각해보면 작잖아요.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아. 그 체리 씨앗 그 깡깡한 거를 어떻게 부숴서 먹지? 불이로 할 수 있지. 그쵸. 근데 보통 그 뭘 체리나 먹는 거야? 자두라는 게 과육 위주로 그 먹잖아. 식물이 생산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씨앗을 먹는 거는 영양분이 있어요? 그쵸. 씨앗에는 우리가 해바라기 씨앗 먹는 것처럼. 씨앗에는 이제 미래의 종자니까 종자를 위한 그런 게 있긴 영양분 있구나. 배젖 같은 게 이제 있는 거죠. 근데 그 자두 열매를 부신다고 자두 씨앗을 부신다고 생각하면 정말 도구 없이는 절대 못 부실 거 호두 같거든요. 깨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 던져도 안 깨지고 약간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좀 먹고 산다고 합니다. 그럼 과육은 안 먹어요? 먹다 보면 먹겠죠? 그래? 그 씨앗을 먹으려면 과육을 먹어야 될 것 그럼 같은데. 다 통째로 먹는 그런 거구나. 것 같아. 근데 씨앗마저도 먹는 그런 깔끔하게 씨앗 먹는 거. 버려져 있는 씨앗도 먹나? 떨어져 있는 거 먹을 것 같아요. 어떤 새들이 네, 이제 과육만 첩첩첩 먹고. 근데 도토리 이런 것도 먹으려면 먹지 않을까? 도토리? 견과 호두? 같은 것. 그런 거는 과육은 없잖아요. 씨앗만 있으니까. 네. 근데 저는 생각한 게 이 씨앗을 부셔서 먹는 게 식물의 의도와 맞을까라는. 근데 씨앗을 부셔서 먹어서 배설물로 나오면은 그게 돼요? 근데 보통 씨앗을 부셔서 먹으면 안 되고 열매를 통으로 삼켰을 때 씨앗만 배출되면 그게 맞는 건데. 뭐 콩새는 그런 생각 보지. 근데 웃긴 게 그러면 그게 식물의 진화에는 도움이 되나? 번식에는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만약에 근데 씨앗을 부수다가 먹어보면? 씨앗의 일부가 땅에 떨어지면 걔는 못 자라요? 부셨다는 것은 이미 배젖을 먹어버리면은 이미 떠났다? 영양분 없는 정말 그 새싹이 나중에 클 수 있는 영양분이 없게 되면 못 클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콩새가 도대체 식물 번식을 생각 안 하고 그냥 먹는 새 중에 하나인 건지 아니면은 식물 그렇게 번식을 먹어도 도와주는 제어하는 거지. 콩새가 먹으면 개체군 감소에 너무 많은 씨앗이 100개면 30개 콩새 분량인 거지. 공진화는 아니다.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하네. 천적인 거죠, 이제 식물의 그렇죠. 천적. 한국에서 겨울에 봤을 때는 그 솔방울에 있는 그 잣 먹는 애들처럼 솔방울에 있는 거 뜯어먹고 그 빨간 열매 달리는 나무들 무슨 베리 이렇게. 블루베리? 빨간 열매가 아니야. 아사이베리 이런 거 있잖아요. 아사이베리? 마가목 이런 거. 네. 호랑가시 나무는? 먹을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 자라요? 네. 남부지방에 있죠. 그럼 빨간 열매 달리는 거를 주로 먹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생각해보면 그런 게 새를 위해서 출시된 식물 입장에서는 새가 주로 이제 번식 매개자로서 종자 산포 매개자로서 새를 선택했을 때 그런 빨간 열매를 달린 게 나오잖아요. 화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새가 이제 빨강색을 선호한대요. 다른 동물들보다. 그 크기도 약간 쬐꼬맣고 새가 한 입에 먹기 좋은. 한 입에 먹으라고 나온 거를 씨앗까지 부셔서 먹었을 때 쩝쩝쩝 이렇게. 근데 그렇게 쬐꼬맣게 나온 거는 그냥 한 입에 먹을 것 같은데? 그리고 새싹. 겨울눈 새싹 먹어요? 같은 거 주로 먹는다고 합니다. 궁금하다. 먹어요? 겨울눈 먹는 모습. 그냥 뜯어 먹던데? 그냥 가지에 달린 겨울눈을 뜯어서 먹으면 보셨어요? 겨울눈 안에 있는 초록색이 입에 묻어? 네, 입에 묻어요. 귀여워. 그러면 콩새 소개는 이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으로 소개할 새는 미라부리입니다. 미라부리 또 대새과 친구인데요. 길이는 19cm로 콩새보다 1cm 정도 더 크죠. 더 19cm보다 큰 것 같기도 하고 체감상 직박구리 크기는 돼 보이지 않아요? 직박구리보다 커 보이는데. 그치? 근데 직박구리가 23인가 그렇잖아요. 직박구리 크다. 직박구리인데 꼬리가 좀 길어가지고. 근데 미라불이나 콩새는 얼굴이 크니까 부리도 그렇고 그게 좀 커 보이게 하는데 기여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직박구리는 부리도 얇고 네, 뾰족하잖아. 머리도 작고 좀 귀여운 그런 조그만 머리. 미라불이도 귀여워요. 좀 다른 귀여움.
그래서 요즘 들어서 저희가 저번 화에서도 양진이를 소개했었잖아요. 그래서 대세가를 많이 소개하는 것 같은데 이제 대세가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은 미라보리도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세과에서 가장 유명해? 잘 볼 수 있는 새 중에 하나 아닌가요? 양진이를 잘 볼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 대세 아니면은 미라보리인 것 그쵸. 같긴 해. 근데 대세보다는 미라브리가 더 대세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대세는 참새라고 생각할 때도 많아. 왜냐면 때로 다니고 소리도 그 가슴에 특징도 별로 주황색? 없고 특징이 있지만 아무튼 어쨌든 미라보리는 딱 한눈에 보면은 너 이 자식 미라보리다라고 알 정도로 매우 생김새가 뚜렷한 새입니다. 그래서 특징을 설명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도 수컷이랑 암컷이 다른데 콩새는 수컷이랑 암컷 비슷해요? 조금 달라요. 조금 달라요? 거의 근데 뭐 큰 차이는 아. 없는 느낌? 여기는 약간 차이가 큰데 하나 정도가 있어요, 차이가. 근데 그 차이가 커요. 아니, 근데 그 차이가 커요. 차이의 절대적인 양이 커요. 우선 수컷은 머리가 검은색입니다. 그래서 그 턱 두건 이렇게 두건을 쓴 느낌으로 약간 두건? 얼굴 전체를 가리는 두건이 아니고 턱 라인에 맞춰서 쓴 두건 같은 근데 느낌. 턱 두건이면 턱 밑으로 쓸 것 같은데 머리 두건이 아니고 머리 두건도 아니고 턱 두건도 아닌 어쨌든 네 그런 두건을 쓴 것 같은 느낌이에요. 두건으로 눈까지 가리진 않죠. 두건? 여기 가리지. 보통 썼을 때 사람이 여기는 눈도 다 가리는 복면처럼 이제 그쵸. 복면이네. 복면이네. 두건이 아니라 복면인데 이제 턱 목이 잘려 있는 목 부분이 원래 복면. 근데 그게 그러면 약간 스키장에서 약간 방안을 위해 쓰는 약간 가면처럼 쓰는 복면. 이게 가면이 복면이랑 달라요. 복면 가왕이 가면 가왕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어쨌든 머리가 다 까맣다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근데 이제 턱 라인이 있어요. 이게 뭐야? 이게 있어요. 이게 설명을 라인이. 되게 웃기게 아니 하시네. 머리가 그니까 목까지 다 검은 게 아니라 턱에서 잘려요. 검은 부분이. 네. 아시죠? 그 다음에 여기도 부리가 두툼한데 부리가 진짜 예뻐요. 그래서 노란 부리거든요. 노란 부리인데 끝이 그 먹에 담근 것처럼 그 서예 하실 때 진짜? 서예 하실 때 새로운 붓을 이제 구매를 하시면은 네. 그 붓을 먹에 접시요? 찍잖아요. 근데 그 먹이 물드는 것처럼 엄청 예뻐요. 그래서 노란 붓에 이제 검은 먹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진짜 있네? 음. 이건 몰랐다. 그쵸? 그래서 그것도 매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그리고 이제 목 뒤랑 등은 회갈색이고 날개는 검은색입니다. 그 다음에 가슴하고 배는 노란색, 주황색을 띠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날개깃이 흰색이라서 날개를 접으면은 이렇게 흰색 점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암컷은 수컷과 달리 검은색 두건이 없고 전체적으로 색이 조금 더 밝아요. 전반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리고 미라보리를 저희가 날 때 만날 수도 있잖아요, 우연히. 그럼 무슨 새인지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궁금한데 못 보는 거 아니야? 근데 허리 쪽이 하얀색이라서 혹시 허리가 하얗고 대세가처럼 부리가 통통했다 하면은 멋쟁이 새는 미라보리를 어떡해요? 그 멋쟁이 새는 알겠죠. 멋쟁이 새도 암컷이면 약간 허리가 하얗고 헷갈리겠지만 대색간데 어쨌든 미라보리일 가능성이 더 높긴 해요, 멋쟁이보다. 네. 그다음에 미라보리는 돌의 현황이 매우 독특한데요. 겨울에는 스케어스, 여름에는 레어, 그 다음에 봄, 가을에는 언커먼이어서 계절별로 이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으면은 1년 내내 볼 수 있지만, 운이 안 좋으면 1년 무슨 내내 말이야? 못 볼 수 있다. 대부분 미라보리를 어느 계절에 만나는 것 같아요? 겨울이랑 그때그때 다른 듯? 그냥 가을에도 본 적 여름에는 있고 근데 거의 못 보지. 여름엔 그냥 밖에 안 나가서 보는 것 같아, 제 생각에. 전 겨울이랑. 근데 다른 새를 보면은 또 다른 새를 볼 때 봤던 것 같진 않네. 그냥 미라보리? 산책을 할 때 봤던 것 같은 그런 느낌? 겨울에 주로 보는 것 같은데. 그쵸. 그리고 저는 겨울에 가장 많이 본다는 이미지였는데 뭔가 봄, 가을에도 그래도 많이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봄, 가을을 많이 보는 것 같아. 봄, 가을. 최근에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번 주에 봤어요. 진짜? 부럽다. 때로 봤어요? 네.
공원에서 바닥에서 쭉쭉대면서 겨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마리가. 갑자기 멀리서 봤는데 낙엽이 움직이는 거예요. 뭐야? 이렇게 했는데 쌍안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됐더니 미라보리가 때로 30마리가. 30마리? 네. 맞네. 낙엽 사이를 휘젓고 다니다가 날아서 다른 나무에 앉았어요. 최근에는 본 적이 없고 저는 이제 아파트를 걸어가는데 아파트 나무에서 미러불이 한 마리가 딱 등장한 거예요.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행복했던 기억이 맞아. 남아 있습니다. 약간 감동적으로 만난다고 왜 생각할까? 선물 같은 존재니까. 약간 귀하다고 생각? 귀하긴 하지. 학교에서 한번 본 적 있었거든요. 근데 되게 정말 감동적으로 복수초를 보다가 이렇게 위에 무슨 새가 앉아서 봤는데 그게 때로 또 미라보리가 앉은 거예요. 근데 때로 앉아서 저는 뭘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봤는데 미라보리라서 미라보리예요! 이렇게 막 주변에 소리를 쳤던 게 생각나네. 잘하셨어요. 미라보리를 홍보하는. 그래서 미라보리도 전 세계에서 아주 좁은 범위에서 삽니다. 그래서 러시아 동쪽, 중국, 한국, 일본, 대만, 동남아시아. 물론 이것도 좁은 범위가 아니지만 새들 기준으로는 좁은 편이잖아요. 봤을 때. 그래서 추울 때는 일본이나 대만, 동남아시아 따뜻한 데로 가고 번식 때는 뭐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데서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번식하는 거는 거의 못 본 것 같긴 해요. 근데 서머비지도 이긴 있으니까 하긴 하겠지. 하긴 할 텐데. 근데 번식하겠죠. 네, 번식하는 거는 보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막 사진 봤었던 것 같아. 네이버에 검색하면은 애기들한테 먹이 주는 그런 사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라불이라는 이름이 전 유래가 좀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밀화하고 슬래시 불인데 불이는 저희가 아는 그 불이고 밀화는 밀랍 같은 누런빛이 나는 호박을 얘기한대요. 그 보석. 호박 보석. 밀화가 호박이라고요? 호박 보석. 그래서 신기하네. 그 불이 색깔이 호박 보석처럼 노란색이어가지고 이런 이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학명은 이오포나 미그라토리아인데 그 이오포나는 속을 의미하고 그 미그라토리아는 이민 그 이동의 그거 있잖아요. 네네. 그 뜻이, 마이그레이션. 네, 맞아요. 그 뜻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납취새라고 하는데 납이 밀랍의 납이고 불이 취해서 밀랍 같은 부리를 가지고 있는 새인 거죠. 그래서 여기도 부리가 아주 반딱반딱 유명한 새입니다. 이름에도 뭐 부리가 들어가니까. 미라부리도 우리나라에서도 꽤 오랫동안 유명한 새라서 그 메밀꽃 필 무렵을 쓰신 진짜요? 이효석 분이 있잖아요. 그 분이 미라부리의 노래라는 수필을 쓰셨더라고요. 진짜? 저 처음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써있어. 깨꼬리 같은 영롱한 품격은 없으나 없어? 없어. 밀화인데 왜 없대? 두경같이 단조한 굴곡이 있고 마디를 넘는 격이 역시 깨꼬리에 가까워 그 일종인 듯 짐작하면서 왜 이렇게 상급으로 취급되는 거예요? 창을 살며시 열어놓고는 노래를 귀한 것으로 듣게 되었다. 시름 없이 듣고 있으면 결국 노래를 잘 들으셨다는 얘기네. 몸은 흡사 산중이나 협곡에 있는 듯이 생각되면서 한가로운 선율에 5월을 흠뻑 느끼게 된다. 또 번식 노래 들으셨네. 송 들은 것이지. 웃기죠. 그 꾀꼬리가 이제 1티어고 이제 밑에 두견이만큼은 아니지만 두견이와 미라부리가 있어요. 바가 된다. 약간. 그리고 미라부리 관련해서 하나 제가 뉴스를 검색하다가 충격적인 게 안 게 그 청계천 근처에 새를 파는 시장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기자분이 그 새를 파는 시장 취재를 하다가 미라부리가 거기서 팔린다는 걸 봤다는 거예요. 불법이잖아요. 야생 조류는. 근데 미라부리를 포함해서 노랑턱메새, 대새 같은 새들이 있는데 이 새들이 포획은 법적으로 금지가 돼 있대요. 근데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법은 따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포획이 금지면은 어디서 오냐고. 그래서 이게 약간 사각지대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 포획한 게 하는 거야? 포획한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 어쨌든 그 법적인 근데 그 처벌 근거는 없는 거잖아. 나 포획 당했어요. 못하잖아요, 미라부리가. 그래서 미라부리를 포획하는 걸 또 실시간으로 잡을 수도 없잖아. 그 기사에서 더 충격적이었던 그러면은 뭐 이런 새를 어디서 사서 쓰냐가 있는데
이제 새를 찍는 사진가분들이 늘었잖아요. 근데 어떤 공간은 이제 새를 사가지고 그 새 환경을 조성해주는 거야. 봤어요. 최근에 떴잖아요. 그리고 동박새고. 거기에 미라볼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런 데다가 사용된다라는 추측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새를 사서 거기서 새시장에서 사서 그 새 세트장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인류애가 많이 떨어지는 그러게. 미라볼을 조사하면서. 근데 약간 그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새가 생태계를 구성하는 우리와 함께 구성하는 구성원인데 피사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에 등장하려고 있는 종들이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사진 촬영을 하기 위해 꽃을 꽃다발을 사온다 이런 느낌처럼 사용하는 거죠, 새를. 그 새의 삶을 바꾸는 것인데. 그치, 살다가. 그리고 그거 하고 나서 잘 풀어주지도 않을 거 아니야. 영원히 안 풀어줄 거 아니에요. 영원히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니까. 그거 최악인 것 같아. 진짜. 또 거기에는 또 자기가 살던 생태계도 아니고 자기가 같이 상호작용하던 어떤 종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처음 보는 그치 사람들이 그 앞에서 막 다 사진 찍을 거 아니야. 중부에서만 사는 종 이런 거 다 합쳐져서 그냥 실내에 갇혀 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서 스트레스 받지. 좀 그 대상이 아니고 어떤 동등한 구성원으로 생각하기 어렵겠지만 물론 인간 중심이니까 인간은 어쨌든 동등한 구성원이에요. 맞아요. 그거를 알아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게 정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미라부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되색가의 새 2종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이제 루미님이 안 계시는 당분간은 이렇게 2종으로 구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가 2종을 준비하지만 그에 걸맞게 좀 알차게 구성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뭔가 2종에 더 집중해서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점은 시간이 약간 짧아져서 더 짧은 시간에 세보라를 들을 수 있다는 여러 화를 즐기실 수 있겠죠? 홍새는 이제 떠날 때지만 미라부리는 1년 내내 남아있기 때문에 희망을 놓지 말고 만나시길 바랍니다. 반가운 새와의 만남을 기대하며 이번 세보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고 저희 유튜브 채널도 구독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도 달아주세요. 그러면 다음 화에도 새 보러 와요. 새를 보러 와요, 새 보라. 같이 새를 봐요, 새 보라.